우리가 오늘날 인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구가 너무 많다, 아니다, 너무 적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고전 이론들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 어떤 대립 구도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인구, 이거 우리가 과연 통제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회가 고민해온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의 섭리에 맡겨야 하는 걸까요? 보세요.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한쪽은 인구를 정책적 변수로 봐요.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인구를 자연적 상수로 봅니다. 이건 뭐랄까? 자연이나 자원의 양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값이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자료의 핵심 키워드죠. 인구를 상수로 보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구 상수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인구가 막 제멋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결국에는 어떤 정해진 값 혹은 어떤 균형점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관점인 거죠. 이 자료를 보면 상수라는 개념도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첫째, 식량이나 땅 같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인구도 한계가 있다는 자연적 한계의 관점. 둘째, 정해진 출생률과 사망률에 따라서 인구가 결국 안정적인 상태, 즉 수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관점. 마지막으로 셋째는 인구가 더 늘지 않는 상태가 오히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 나올 학자들 이야기가 훨씬 잘 이해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들을 처음 내놓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관점을 대표하는 세 명의 사상가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토머스 멜서스입니다. 이 이름은 정말 유명하죠. 1798년에 아주 강력하면서도 또 굉장히 비관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 파장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멜서스의 주장은 이랬어요. 만약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인간의 인구는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2, 4, 8, 16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살 식량을 생산하는 능력은 그렇게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그러니까 2, 3, 4, 5 이렇게 한 단계씩밖에 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생기고 인구는 식량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파국을 맞을 거다. 이게 바로 멜서스의 비관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자, 멜서스가 인구를 이렇게 좀 암울한 운명론으로 봤다면 20세기 초에 등장한 수학자 엘프리드 노트카는 완전히 다른 렌즈로 인구를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명확한 수학의 논리였죠. 그는 파멸이 아니라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루트카의 안정인구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각 연령대의 출생률과 사망률이 오랫동안 쭉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그 사회의 인구 구조는 결국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상태로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인, 청년, 어린이의 비율이 딱 고정되고 인구 성장률도 0%나 1%처럼 일정한 값을 도달하는 거죠. 모든 게 마치 잘 짜인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파멸을 예언한 사람, 수학적 질서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태를 보고 한계나 공식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한 사상가입니다. 바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미래한테 인구가 더는 늘지 않는 정상 상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끝없이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는 양적 성장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분배의 정의나 개인의 행복 같은 삶의 질에 관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본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세 사람이 인구 상수라는 같은 현상을 얼마나 다르게 봤는지 딱 정리되죠. 멜서스에게는 식량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자연적 한계였고요. 로트카에게는 그냥 수학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수학적 평형이었어요. 그리고 밀에게는
인류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도달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였던 겁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그 동기나 관점이 이렇게나 달랐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했던 고전 이론들도 당연히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또 아예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멜서스의 예측은 다들 아시다시피 현실과 크게 달랐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도 대기근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가 결정적으로 놓친 게 바로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의 힘이었습니다. 이게 식량 생산량을 상상 이상으로 늘려버린 거죠.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를 상수로 보는 서구적이로 관점이 과연 유일한 생각이었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멜서스보다 무려 수백 년 전에 이븐 할둔이라는 아랍의 위대한 학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인구를 고정된 상수로 본 게 아니라 문명의 흥망성쇠와 함께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변수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막 흥할 때는 인구도 같이 늘어나고 문명이 쇠퇴하면 인구도 같이 줄어드는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거의 생각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요즘 기후위기 이야기하면서 지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멜서스 이론의 현대판 버전, 즉 신멜서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은 한정대로 있는데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 아주 익숙하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고령화 사회는 어떤가요?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은 상태가 계속되면서 인구 구조가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루트카가 수학적으로 예측했던 안정인구가 현실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성장이라는 말도 요즘 자주 들리죠? 이제 끝없는 경제성장은 그만하고 사람들의 복지나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자는 운동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존 스튜어트 밀이 꿈꿨던 정상 상태의 비전이 현대적으로 부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인구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 년 전 사상가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위기, 고령화, 탈성장, 이 모든 논의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인구에 대한 나의 생각은 과연 온전히 나만의 것일까요?